가장 공격적인 암 중 하나로 꼽히는 소세포 폐암. 이 암 치료 분야에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신약이 있습니다. 바로 탈라타맙인데요. 오늘 바로 이 약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약이 어떻게 기존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약에 이렇게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소세포 폐암은요,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예후가 나쁜 암의 거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특히 기존의 표준 치료, 그러니까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 단계가 오면요, 환자분들이나 이걸 지켜보는 의료진이나 정말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절실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치료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죠? 어떤 방법이 남아있죠? 이 질문이야말로 왜 탈라타맙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그토록 간절하게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먼저 소세포 폐암이 왜 그렇게 어려운 상대인지 알아보고 탈라타맙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 치료법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최적 용량 발견기와 실제 현장에서의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소세포 폐암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 그리고 왜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5에서 1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입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죠. 기존 치료법만으로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있다는 뜻이고, 바로 이 숫자 때문에 탈라타맙 같은 혁신적인 치료제가 왜 필요한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탈라타맙이라는 약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런 기대를 받는 걸까요? 이걸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영리한 전략가 혹은 분자 수준의 중매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공격하게 만들거든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 바이트라는 기술인데요.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분자다리를 놓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T세포랑 암세포를 억지로 엮어주는 중매쟁이 같은 거죠. 둘을 딱 붙여놔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3단계로 딱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탈라타맙이 소세포 폐암세포 10개 중 8, 9개에서 발견되는 DLL3라는 표식을 딱 찾아내서 한쪽 팔로 꽉 붙잡고요. 둘째, 동시에 다른 쪽 팔로는 우리 몸의 경찰, 즉 T세포로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인 CD3를 딱 붙잡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와 T세포가 어쩔 수 없이 딱 붙어버리니까 T세포가 바로 옆에 붙은 암세포를 향해서 공격하고 강력한 무기를 쏘는 겁니다. 정말 정교하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그럼 이 똑똑한 전략이 실제 환자들한테서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탈라타맙을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와 1대1로 비교한 아주 결정적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이게 정말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을 보면요. 기존 화학요법을 받은 분들은 8.3개월이었는데 탈라타맙을 투여받은 분들은 13.6개월이었어요. 단순히 몇 주가 아니라 5개월 이상 생존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탈라타맙 치료가 기존 화학요법에 비해서 사망에 이를 위험을 무려 40%나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면 생존율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효과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더 강력한 약은 부작용도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탈라타맙은 54%인데 화학요법은 80%였어요. 오히려 더 안전했다는 거죠.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는 비율도 절반 이하였고요. 효과는 더 좋은데 몸은 덜 힘든 치료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약의 용량을 정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마치 동화 골디락스와 곰 3마리 이야기 같아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맞는 용량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약의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100mg이라는 고용량보다
오히려 10분의 1인 10mg 용량이 암을 줄이는 효과는 더 좋은데 부작용은 훨씬 적었던 거죠. 정말 의외의 결과였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맨 위 객관적 반응률, 즉 암 크기가 줄어든 환자 비율을 보면요. 10mg에서는 40%인데 100mg에서는 32%로 오히려 낮았어요. 반면에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가 심각하게 나타난 비율은 10mg에서는 1%에 불과했지만 100mg에서는 6%나 됐죠. 모든 데이터가 10mg이 정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봤겠죠?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니까 결론은 10mg만 써도 약효가 거의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거였어요. 굳이 100mg까지 써서 부작용 위험만 높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좋은 약을 실제 현장에서 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역을 건드리는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인데요.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발생하더라도 98%가 아주 가볍거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 2%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흔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단계적 증량이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10mg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첫 주에는 1mg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용량인 10mg으로 올리는 거죠. 이 방법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62.5%. 이게 뭐냐면 치료가 가장 까다롭다는 뇌 전이 환자들 있죠? 그분들 중에서 뇌 안에 있는 암 크기가 30% 이상 줄어든 비율입니다. 원래 뇌는 혈내 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막이 있어서 약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뇌에 퍼진 암까지 줄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탈라타맙은 기존 화학요법보다 생존기간을 의미 있게 늘렸습니다. 둘째, 안전성은 오히려 더 좋았고요. 셋째, DLS3라는 표적을 이용해 T세포가 암을 공격하게 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까다로운 뇌 전이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10mg이라는 최적의 용량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깊게 분석해보니 탈라타맙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약 12% 정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12%의 환자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분들한테는 이 약이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낸 거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이 비밀을 푸는 게 앞으로의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